계량기 고장난 세대가 생각보다 많아요. 우리가 나눠서 물게 되는 겁니다. 드라마 속 비리도 결국 이 검침 단계에 손을 댄 거예요. 정부가 이 계단폭을 좀 넓혀줍니다. 안녕하세요.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 대표입니다. 저는 현업자 관점에서 아파트 관리 실무가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. 오늘은 드라마 아파트 6화를 다뤄보겠습니다. 6화에 보면 일부 세대의 난방비가 제대로 안 매겨진 거를 밝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. 옆집이 난방비를 덜 내면 그 부담이 결국 우리한테 온다는 건데 왜 그런지 오늘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여름이니까 요즘 제일 무서운 에어컨 요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아파트 난방비는요, 큰 접시 하나에 음식을 담아서 여럿이 나눠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난방공사에서 우리 아파트 전체에 총 요금을 딱 부과합니다. 접시에 담긴 음식 전체의 값이 먼저 정해지는 거죠. 그럼 그걸 각 세대가 나눠서 내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자기 몫을 덜 냈다? 그럼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음식값은 그대로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옆집 계량기가 고장나서 난방비가 안 잡혔다. 이러면 그 집이 안 낸 만큼 우리가 나눠서 물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난방 방식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. 딱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개별 난방.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방식입니다. 우리 집 안에 보일러가 있어서 집에서 직접 도시가스로 데우는 거죠. 이건 되게 간단해요. 내가 가스를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거라서 옆집이 안 낸 걸 내가 물 일이 거의 없습니다. 두 번째, 지역난방. 발전소에서 만든 열을 배관으로 받아서 쓰는 방식입니다. 신도시 아파트에 많고요. 오늘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세 번째, 중앙난방. 우리 단지 지하 기계실에서 열을 만들어서 각 집에 보내주는 방식인데 오래된 아파트에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는 계량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. 옛날 방식이라서 세대별 계량기가 없으면 내가 안 틀어도 같은 평수끼리 비슷하게 나눠 내게 되는 건데 요즘은 중앙난방도 세대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쓴 만큼 내도록 바뀌는 추세입니다. 그럼 오늘 드라마처럼 검침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역난방입니다. 지역난방 고지서를 보면 난방비가 한 줄로 보이는데요. 사실 안을 뜯어보면은 세 덩어리입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쓴 만큼 계량기로 검침해서 내가 튼 만큼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제일 크고요. 둘째는 안 써도 내는 기본요금, 배관이나 설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비라 한 번도 안 틀어도 면적만큼은 조금 나옵니다. 셋째가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건데 바로 공동난방비입니다. 공동난방비가 뭐냐면 발전소에서 열이 배관을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조금씩 새거든요. 아무도 직접 안 썼지만 어디선가 빠진 그 열을 전 세대가 나눠서 내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드라마로 돌아가면요. 어떤 세대가 이 첫 번째 쓴 만큼을 덜 냈다면 그 부족분이 결국 세 번째 공동으로 넘어가서 다른 집들한테 얹힙니다. 그래서 검침이 정확한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계량기 고장난 세대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 집은 거의 공짜로 난방을 쓰는 거고 그 부담은 멀쩡한 다른 집들이 지는 거죠.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. 드라마 속 비리도 결국 이 검침 단계에 손을 댄 거예요. 지금 한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궁금해하실 거 하나 짚어드리자면 여름에 관리비 폭탄 맞았다. 관리사무소가 해먹은 거 아니냐. 이런 의심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. 에어컨은 난방이 아니죠. 전기로 다 돌아갑니다. 그래서 난방비가 아니라 전기료로 나옵니다.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. 전기료도 사실 난방비랑 같은 구조입니다. 우리 집 세대 전기료도 계량기로 검침을 하는데 만약에 어느 집 계량기가 고장나거나 검침이 잘못됐으면 그 안 잡힌 사용량이 결국 공동전기료로 넘어가서 다른 세대가 나눠 물게 됩니다. 이거는 난방비랑 똑같은 원리예요. 그래서 난방비든 전기든 검침이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확실히 아셔야 하는데 여름에 세대 전기료가 확 뛰는 건 대부분
뭐 옆집이나 검침 문제가 아닙니다. 내가 그만큼 에어컨을 튼 겁니다. 왜냐하면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라는 게 있거든요. 많이 쓸수록 단가가 계단식으로 확 뛰는 구조입니다.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조금만 오래 틀어도 이 계단을 올라탑니다. 그래서 사용량은 조금 늘었는데 요금은 2배로 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. 다행히 여름 7월, 8월엔 정부가 이 계단폭을 좀 넓혀줍니다. 그래도 하루 종일 틀면 결국 위 계단까지 가고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여름 전기료 폭탄은 구조상 난방비처럼 검침이 잘못되면 남한테 넘어갈 수야 있지만 실제로 여름에 요금이 확 뛰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 내가 쓴 에어컨에 누진제가 붙은 겁니다. 그러니까 무작정 관리 사무실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 집 사용량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반대로 에어컨을 별로 안 썼는데 세대 전기료가 이상하게 많다? 그때는 우리 집 계량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. 결국에는 난방이든 전기든 검침이 제대로 되고 있냐, 이게 관리의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거 알고 이번 달 고지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인데 난방비 항목이 혹시나 남아있는지, 세대 전기료가 얼마나 잡혔는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. 우리 집 고지서에서 이상한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짚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